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 관련해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입니다.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입니다. 재판관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탄핵 심판 선고 일정과 또 같이 맞물리는 조기 대선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여쭤보면 어제 판결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아마도 헌재가 헌재의 완전체라고 할까요? 9명 재판관이 구성되지 않은 데 대해서 좀 정무적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지금 9명이라는 게 원래 원칙이고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2명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인가요? 두 분은 이제 또 4월 18일 날 퇴임이 예정돼 있으니까 야당에서 지금 이제 임기 연장법을 냈지만 그것도 위헌이니까 아마도 서둘러서 채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그렇긴 한데 내용상은 그것도 여러 가지 이견일 수도 있지만 그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러나 절차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지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여당의 주장이긴 하지만 국회목 3명의 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임정했는데 이제는 다수당이 되어서 의석수가 많아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만약에 여당이 앞으로 여당이 집권당이 굉장히 의석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여당에 2명 추천하고 야당 1명 추천하라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긴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걸 조금 그것도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 또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제기될 그런 헌재가 판단해야 될 그런 사안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지금부터도 아마 여러 가지 여야 또 최상목 권한대행 모두 정무적 고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여야 합의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야 합의가 없으면 헌법재판관 추천을 못 할까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계속해서 구성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결국 헌법의 원칙인 겁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추천 복시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헌법인 것인데 만약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임명한 이후에 한두 명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데 이걸 헌재가 합헌이라고 한다면 결국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꼴이고 그걸 국회가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로 계속해서 구성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이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관이 상식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3명은 별개의 의견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달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별개의견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건데 별개의견은 이제 전체적인 의견과 결론은 같은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좀 흠결 문제 이런 거에서 이견이 있다. 다른 의견이 있다. 반드시 지적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별개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 의견, 결론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쪽이 그 법정 의견이 위헌인데 뭐 반대 의견에서는 합헌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그것과 좀 다르죠. 이 별개 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아까 제가 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각하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해서 각하를 하고 국회가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 위한 의결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별개 의견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나중에 뒤늦게 문영배 문영배 재판관이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니까 다시 결의안을 만들어 가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를 들자면 키커가 페널티킥을 실축했는데 심판이 저 잘못 좀 문제 있으니까 다시 차세요 하고 얘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원칙적으로 각하를 해서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결의안을 뒤늦게 했다고 해서 추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의안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고 현재 그 국회 의결은 국회 의사를 모으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게 그거지 뭐 다수당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하러 우리가 절차를 따집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소한 절차적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이걸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야? 그런데 뭐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 의견이 나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죠.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즉 결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8대 0으로 나되 다만 2명이나 3분 정도가 그 별개적인 의견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8명이 탄핵을 결정할 경우에는 탄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한쟁의도 마찬가지로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는 건데요. 5분이 문제가 전혀 없다. 라고 본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를 심판할 권한이 있고 또 나중에 마은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수결로 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자가 치유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서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여야는 최대행을 향해 압박에 나섰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행의 고심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언제쯤 임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세요? 글쎄 어제 헌재가 이제 뭐 위헌이고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내일 모레까지 임명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기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정무적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임명하지 않을 때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까지 보류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무슨 뭐 법제처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구하고 뭐 신중하게 고려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무적 고려를 한다면 정부에 대한 입장은 지금 임명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어차피 인용이 뭐 지금 대세고 인용될 것이 뭐 예상된다면 마우잘 임명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변론조사를 갱신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또 판단하면 헌재에서 판단하면 좀 시간을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는 그 시간을 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아까 좀 잠깐 얘기하셨지만
뭐 3명의 재판관이 예. 기각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마법으로 임명하면 6대3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임명을 하지 않고 그것도 잠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보겠다. 이렇게 좀 시간을 늦출 수도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무적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 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를 하게 되면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기 대선 시점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시점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지금 민주당 속내는 다소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복잡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구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어떤 재판 과정, 증인 신문에 대한 것들, 또 서증 조사, 증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주에서 한 2주 정도밖에 지연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또 불공정성 시비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또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를 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임명이 즉시 된다면 예. 뭐 4월 이전에 임명이 된다면 뭐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임명돼서 뭐 변론 절차를 갱신한다면 또 적당히 그걸 넘어간다면 분명히 또 나중에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장일치로 나온다 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6대3으로 나온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 6에 참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다 하게 되면 그거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예. 아무리 뭐 간이 경신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만에 하나입니다만 임명이 되더라도 스스로 회피하는 게 사실은 뭐 가장 그런 모든 절차 논란이 없애는 뭐 그런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범죄 집단이라는 자백입니까? 한낱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이 2022년 여당의 대선 경선과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 등의 이 불법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범여권 대선 주자들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여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뭐 누구라고 좀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뭐 좀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대선 주자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고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그냥 단순 의혹인지 이렇게 아직 구별은 안 됩니다만은 네. 특검이란 것도 특별 검사니까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경선에 개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이 불법인지는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당에서는 범죄 혐의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특별검사라는 건 늘 이제 얘기하지만 보충성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특검이지 처음부터 특별검사 한다면 검찰, 경찰이 뭐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수사기관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뭐 글쎄요, 당장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뭐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검사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고 나서 검찰이 미흡하다 수사가 뭐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던 김대엽을 언급하면서 이 명태균 특검법이 정략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뭐 요즘 분들이 김대엽에 대해서 잘 알까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자신의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다 녹취록을 갖고 있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김대엽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되고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거 브로커가 마치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마치 자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촌놈에 대해서 선거 브로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또는 홍준표 시장 등 여러 유력한 여권의 어떤 주자들이 다 명태균 씨에게 몰려가서 그냥 여론 조작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이런 것 같은 지금 의혹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상상을 주는 것이고요. 또한 요즘 검찰은 특검한다고 해야지 수사를 해요. 그냥 창원지검까지 내려보냈다가 굳이 이번에 또 중앙지검으로 가져오잖아요. 특검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검찰의 이런 행태들도 정말 좀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최 대행이 어떤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 만약에 뭐 정부 여당에서 그와 같이 강력하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달라 얘기한다면 사실은 뭐 정부 여당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거나 또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거나 뭐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건 도저히 뭐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법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꼭 뭐 여당에 불리하다 이런 명분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니 명분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헌법적 법리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국회로 돌아올 경우에 여당 이탈표 규모도 관건이에요. 지금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 그러니까 조기 대선은 그 탄핵안이 인용이 될 경우 그 만약을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물리게 되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지겠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와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특검이 부담스럽겠죠. 반면에 한동훈 대표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명태균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명태균 수사가 좀 커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격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배신자론에 엮일 수도 있고 또 여권 내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는 선거 참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너무 기득권 지키기에는 똘똘 뭉치면서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고 기득권 지키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과 멀어지는 한 장면으로 남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한 여권 대선 주자들의 수싸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